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오늘 여기는 양재역에, 건너편에 산이 보이는데요. 양재역에 있는 마음신 정신건강의학과 고대혁 원장님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병원 찾아오는 거는 한 2달 만인데, 너무 낯설고 갑자기. 선생님은 한 3달 만에 뵙는 것 같고요. 그쵸? 7월인가 뵌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좋은 시간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020년 10월 10일이에요. 하필이면 우리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에 돌입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지금 장기화되면 생기는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고대혁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려고 왔습니다. 네.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다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했었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덕분인지 영향인지 어쨌든 마스크 쓰는 거, 그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처음에 마스크 중요하다, 손소독 중요하다, 이거는 되게 잘 우리가 인지해서 코로나를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따라줬죠. 네, 그렇죠. 네. 마스크, 정말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잘 쓰고 다니는 나라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전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스크는 최고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신종플루 10년 전에 유행했을 때랑 같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이게 그러니까요. 끝날 수 있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8월 말에 백신이 출시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9월 돼서 삼상시험에 실패했다. 네. 그래서 또 되게 좌절감을 줬어요. 그러게요. 예.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주식을 좀 샀는데. 진짜예요? 네. 삼상에 실패하는 바람에 조금 뭐 손실을 봐야죠. 네. 그래도 내년쯤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다들 긴장하니까 뭐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뭐 지진이나 뭐 쓰나미 옛날 같이 첫 해에는 다들 긴장하고 있어서 살아남기에 더 치중하고 몰입할 테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듬해부터 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초기에는 오히려 다들 다 제한되고 외출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다 잘 연대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이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SNS에서 서로 같이 잘 이겨나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제 네. 긴장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될 때는 다 바짝 힘이 들어가고 네. 해야 될 거 하고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스크 끼고 뭐 손소독하고 이 확진자 현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굉장히 조심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다 참아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이뤄낸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감을 사람이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조금 하고 싶었던 것도 다시 떠오르고 들어갔던 힘도 이제 결국 지쳐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많이 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럼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초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2019년 자살 통계가 한 가을쯤에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그 자살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에서 20에서 30대 여성 자살률이 작년보다 7.1%가 증가했다고. 예. 저희가 사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저는 되게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는 외래 진료에서 또 체감하는 부분도 분명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20, 30대 여성분들이 거의 의원에 제일 많이 들르시는 분들이거든요. 원장님도 네. 그러세요? 저도 네. 숙명여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뭐 이제 거의 직장인 분들인데, 네. 제가 9월 달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네.
총 환자분 중에 총 오신 분들 중에 20, 30대 여성 환자분들이 42%가 되더라고요. 진짜요? 네, 남자, 여자 그 중에서 여성의 일부 연령대만 네. 놓고 본 것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니까. 놀랍네요. 네, 아주 그러면 높은 전체 수치죠. 인원 100명이면 42명이 20, 30대 여성이었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 중에서도 네. 20대가 더 많았고. 30대보다는. 네. 여기는 대학도 없고 네. 직장인 위주이고 그리고 또 거주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근처에서 또 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직장도 있는 네. 건강한 그런 그렇죠. 사람들인 건데도 네. 직장 다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네요. 예. 기사 검색을 좀 해보니까 9월달 이후에 보니까 이 20, 30대 여성에서 이런 자살의 문제가 더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취약한 분위기도 한 것 같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이고 이게 대면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대면하는 직접 사람 만나서 하는 서비스군에 많이 종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나는 거 보면 고용 안정성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분들 꽤 있었죠. 뭐 카페에서 일하신다든지 네. 사람들 좀 적게 가는 분들, 네. 뭐 학생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고용이나 장래 이 미래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들이 있는 분들이 주로 더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 검색을 조금 더 해보니까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쭉 나오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도 못하고 지지집단하고도 단절되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그 여파가 정서적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위험군 집단 곧 20, 30대 여성분한테 트리거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지금 2020년 10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이제 한 10개월 이렇게 장기화되면서는 블루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우울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기처럼 지나가는 게 블루인데 단순 우울감인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거의 이제 우울증으로 봐도 될 정도로 이 사태도 장기화가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응해서 사람들의 네. 느끼는 이제 증상들도 네. 그냥 우울하다가 그래 뭐 조금 상황 나아지고 하면은 좀 나도 괜찮아지겠지 이런 그때 초기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짧을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는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대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10개월째 가는 거는. 그렇죠. 이미 장기화가 됐고 네.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앞으로 더 장기화가 될 거라고 여겨지니까 네. 더 그 희망을 좀 잃은 느낌이 강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굉장한 이제 좌절감 또는 절망감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교과서에는 이제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무망감. 그렇죠. 무망감이 가장 그 리스크 팩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거기에 알맞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중간에 뭐 7, 8월 이렇게 오면서는 되게 화가 난 분들도 좀 많았죠. 아직도 그렇죠. 우리 외출 못 하는 거예요? 뭐 마스크 지금도 써야 돼요. 너무 화가 나요. 짜증나요. 근데 그러셨는데 화나 짜증도 사실은 에너지가 있어야 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에너지조차도 다 소진해서 이제는 좌절감의 단계까지 온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저희 그 초진분들 오거나 이제 재진 하시면 이렇게 하는 그 설문 척도가 있잖아요. 자기 보고 검사. 백우울 척도라고. 네. 거기 항목 중에서도 나는 요새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나는 이제 화나고 짜증날 기력조차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발전이 거기서, 되잖아요. 그렇죠. 짜증도 안 난다. 화도 안 난다. 이런 거 있죠. 화낼 기력도 없다. 네. 그런 정도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우리는 코로나 우울증 아니면은 혹시 나도 모르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코로나 우울증하고 또 자살에까지 이르는 건 또 그 심각도가 다른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울증, 자살도 우울증을 겪었을 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도 굉장히 늘어났겠다,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어떤 상태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정서적인 문제만 해결돼 갖고 끝나는 우울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직이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취업이 좀 어려운 거. 지금 다니는 내 직장이 어려워지는 것도 내 고용 불안정을 또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여행업계 이런 데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이 삭감된 상태로 그냥 일이 없이 그냥 계신 건데 얼마나 네, 이게 불안하고 막막한 일이겠어요. 저한테도 그 여행사 네. 하시는 분 네. 대표분이 오셨었는데 네. 여기 점점 이게 규모가 축소가 되시더니 그분은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없고 활기를 느끼고 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우울해지셔가지고 그렇죠. 잠도 못 자고 그렇죠. 하시면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여행업계는 정말 어렵겠다, 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지원까지 받고 있군요. 네. 국가 지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좌절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제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 우울감이나 정신건강 아니면 뭐 자살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번호가 1393이 있어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는 1577-0199. 우리 신체적인 응급이 생겼을 때, 갑자기 다치거나 우리 응급실을 생각했을 때는 119를 누르잖아요. 근데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은 1577-0199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그러고, 청소년은 138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지 서비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구청 수준의 어떤 지원해주는 곳이 많은데, 연결해주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보건복지 상담 전화 129번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 꼭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1393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니까 새벽이든 아침이든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고, 네, 보건복지 상담 전화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가 되니까 평일에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번호들 중에 어디론가 연락해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데로 연결해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연결해 줍니다.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